자, 이렇게 그럼 넘어가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기업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에 이강인 선수를 닮았다고. 아, 제가요? 네. 영광입니다. 또 어제 또 시원하게 네. 골 넣어주지 않았습니까? 어제 좀 말레이시아전 좀 답답했는데. 시원하게 또 네. 후반에 뚫어졌어요. 이제 제가 감히 이강인 선수하고 비교되는 게 사실 맞나 네. 싶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그런 네. 시장 속에서 이강인 선수의 골처럼 네. 시원한 한발기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어제 이제 김준호 매니저가 또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종목을 이제 소개를 잘 해주셨으니까 저도 이제 분발을 좀 해가지고 오늘 이제 고심 끝에 준비해온 종목 네. 이강인 선수처럼 멋진 이제 프리킥 골을 넣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시원한 또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네.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라는 종목을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네, 뭐 최근에 좀 찬밥 대우를 받았던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들. 맞아요. 근데 이제 부품주들 쪽으로도 뭔가 이제 온기가 좀 확산되고 있다. 어버브 반도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버브 반도체 엄밀히 따지면 부품주거든요. MCU 이제 칩을 만드는 기업입니다만 이 회사를 사실 뭐 딱히 반도체 기업이라고 분류하기도 좀 뭐하고 그냥 이제 부품주라고 하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 MCU 칩이라는 게 아주 고가의 칩이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만들어내는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이 GPU 같은 경우에는 개당 가격이 뭐 몇 천만 원씩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버 반도체가 만들어내는 이 MCU 칩 같은 경우에는 싼 건 몇백 원, 뭐 비싼 거는 이제 몇천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부품주로 이해하시는 게 좀 맞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오버 반도체 같은 기업들의 이제 가치가 제대로 된 이제 평가를 받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제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새로운 테마, 새로운 이슈가 이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무가도 보통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부품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알고 계시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이 종목이야말로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수혜주다. 제가 아까 이제 코세스 같은 기업이 저는 리포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조금 이제 비약이 있긴 한데 이 종목도 온 디바이스 AI 수혜주다라는 리포트가 나오자마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온 디바이스 AI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특히 이 온 디바이스 AI 이슈 자체는 스마트폰과 지금 교차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 언팩을 하고 나서 그 기대감이 지금 한창 무르익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역대급의 갤럭시 S24 이제 사전 예약이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진행이 좀 된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인도, 유럽 뭐 이런 해외 시장에서도 워낙 이제 지금 뜨거운 반응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정말 좀 기대가 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제 호재를 같이 입을 수 있는 기업으로 나무가를 한번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회사는 이제 전통적으로 가장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3D 센싱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D 센싱 모듈과 이제 이 카메라 모듈, 하이엔드 카메라 모듈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고 특히나 갤럭시 S 시리즈의 카메라 모듈에 이제 선도 공급사로 이제 선정이 좀 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좀 빠르게 또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올해 이제 만들어졌다. 전면에서 이제 후면 모듈 카메라까지 이제 다 공급을 하고 특히 3D 센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경쟁 회사가 없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3D 센싱 카메라는 가전제품이라든지 AR, VR, 스마트폰 모든 기기에 다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버브 반도체가 가전제품에 MCU 칩을 납품한다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 것처럼 나무가도 단순히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가전제품, 특히 이미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로봇 청소기에 나무가가 3D 센싱 모듈을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이제 가전제품이나 혹은 삼성이 만들어내는 XR 기기 쪽으로도 공급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3D 센싱과 관련해서 깊이 인식과 관련된 세 가지 이제 핵심적인 기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테레오 기술, SL 기술, TOF 기술 이 세 가지 기술을 모두 다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나무가가 유일하다. 그 정도로 기술력적인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도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좀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갤럭시 S24 얘기해드렸고 온 디바이스 AI 이슈가 좀 강하게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 설명을 좀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애플이 비전 프로를 공개를 했잖아요. 네. 비전 프로 역시도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 거밍치 애널리스트가 올해 비전 프로의 연간 판매량을 50만 대 이상으로 지금 상향 조정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애플이 이제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는 이제 캐치프레이즈 하에 새로운 이제 폼팩터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반응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삼성전자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빠르면 올해 2분기 안에 삼성은 비전 프로를 또 추격할 수 있는
자체적인 XR 기기를 지금 공개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XR 기기에도 나무가의 3D 센싱 모듈이 탑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최근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모든 이슈에 다 연결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나무가인데도 불구하고 요 기업은 그냥 부품주다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지금 많이 안 오른 상태거든요. 차트 흐름을 보시더라도 거래 자체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조금 거래가 좀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사실 거래 자체가 별로 없었고 여전히 또 부품주로서 오히려 좀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제는 나무가가 단순히 이제 부품주가 아니라 XR 기기와 관련된 수혜주이면서 삼성의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이제 벤더 회사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이제 주가 흐름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280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지금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 초반 정도 되기 때문에 PR이 한 9배 정도 수준의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과정이다. 주가가 최근에 뭐 스물스물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전체 추세로 봤을 때는 워낙 지금 횡보 조정이 좀 오랫동안 진행되고 난 이후에 반등이 들어오는 구간이어서 정고점을 한번 시원하게 좀 뚫어내는 19,000원, 2만 원을 한번 뚫어내는 강한 상승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매수 가격은 일단 어제 종가 16,400원 정도 매수 가격 말씀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19,000원, 손절 가격은 14,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된 사진이 있는데 네, 사진 설명 안 드렸네요. 네, 관련 사진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3D 센싱 모듈과 관련된 부분인데 왼쪽에 이제 Building the Next XP Experience 이게 이제 삼성이 내건 캐치프레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이 앞으로 이제 공개될 XR 기기에 대한 이제 포지셔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결국 새로운 이제 XR 경험을 제공해 줄 만한 디바이스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누구와 함께 퀄컴과 구글과 함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가 이제 탑재가 될 거고 퀄컴의 이제 모바일 LP가 이제 탑재가 되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바로 3D 센싱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프트 이미지 이제 라이트 이미지가 탑재가 되고 중간에 이제 IR 프로젝트가 이제 탑재가 될 거거든요. 요걸 모듈화 시켜서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나무가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의 이제 새로운 폼팩터 XR 기기 안에 나무가의 3D 센싱 모듈이 탑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품주이면서도 XR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핵심적인 이제 수혜주를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던 고영이라든지 어보브 반도체, 코세스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키워드가 삼성인 것 같아요. 네. 물론 그게 호재로 작용돼서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갤럭시 신제품이 정말 반응이 좋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우려감이 있는 게 네. 매출 비중이 거의 90%가 넘는 게 삼성전자예요. 맞아요. 오히려 리스크일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 예리한 지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그 주기와 함께 스마트폰 업황이 안 좋을 때는 실적이 안 좋아요. 작년에 나무가 실적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네. 작년에 이제 IT 업황, 특히 모바일 업황이 별로 안 좋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이제 실적 부진 때문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올해는 오히려 삼성전자양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게 오히려 좀 호재가 아닐까. 적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도 애플의 비전 프로를 추격하기 위해서 네. 새로운 XR 기기 출시해야 되고 올해 연초부터 이제 갤럭시 S24 새로운 스마트폰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게 온 디바이스 이슈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이제 나무가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한켠에서 봤을 때는 매출 비중이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으면 분명히 이게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적절하다. 올해는 트렌드를 좀 잘 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VS 벌스 시간으로 가져가 네. 볼게요. 흥미롭던데 바로 가보겠습니다. 나무가 네. VS 선익 시스템 vs 뉴프렉스. 셋 다 너무 좋은 그렇죠. 종목인데. 그리고 네. 선익 시스템도 사실 두 분의 관심 기업이었던 맞습니다. 적도 있습니다. 네, 나무가 너무 좋고 좋은데 저는 뉴프렉스 하겠습니다. 뉴프렉스 네. 이유는요?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이제 이 VR과 또 AR 관련해서 네. 또 XR 기기의 어떤 대중화를 이끈 이제 메타퀘스트의 PCB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사실상 XR 관련된 이제 컨텐츠 기업들 또 XR 기기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의 이제 XR 관련된 성장성, 그 기대감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XR도 PCB 공급으로 인해서 결국 실적이 지금 현재 찍히고 있는 기업은 또 이제 뉴프렉스고, 뉴프렉스가 또 UEVI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언리얼 엔진을 기반으로 또 이제 콘솔 게임이나 이제 PC 게임을 또 이제 무료로 또 이제 XR 게임으로 좀 변동시키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기술력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PCB뿐만 아니라 UEVR 관련된 어떤 기술력이 주목받으면서 최근에 XR 관련된 가장 대표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탄력도 면에서도 가장 좀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또 시세가 분출된 이후에 살짝 쉬어가는 모습인데, 오히려 2차 시세가 이제 분출되기 좀 직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뉴프렉스를 좀 이제 탑픽으로 이제 1등으로 말씀드리고, 선희 시스템도 살짝 그냥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요. 네. 증착 장비 관련해서 소형과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글로벌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선희 시스템도 너무 좋고, 또 이제 2분기부터 이제 중국에 또 이제 BOE에도 공급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고요. 그리고 김영민 매니저님 말씀하셨던 나무가도 좋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무가는 꼴찌네요. 그렇게 되나요? 네. 근데 아무튼 뉴프레스랑 선희 시스템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나무가가 3등이 돼버렸네요. 네. 좋은 종목인데 어쩔 수 없이 하필 왜 선희 시스템과 뉴프레스를 같이 합쳐가지고 결국에 나무가가 3등이 됐네요. 네네. 좋은 종목이다. 3D 좋은 센식. 종목이다. 네. 하지만 어떻게 차트를 보면 가격적인 매력은 현재 나무가에 조금 더 우호적일 수 네. 있다. 네, 나무가가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 우리가 이제 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오늘이 이제 또 금요일이기도 하면서 맞아요. 뭔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이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 디바이스 AR이라든지 CXL 관련된 이제 가장 주도를 했었던 이제 종목들의 주가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주목을 못 받은 기업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느닷없이 이제 진짜 그런 리포트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나무가가 온 디바이스 AI 핵심적인 수혜주다. 맞아요. 혹은 뭐 엑셀 기기와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다. 뭐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 그냥 또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후발주로서 나무가가 시장에서 한번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뭐 뉴프렉스라든지 선익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이미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좀 새롭게 좀 부각이 좀 될 수 있을 만한 나무가를 한발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무가가 한발 기업이었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또 재밌는 반격 시간 준비했으니까 네.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 기업, 과연 그 진정성 네. 오늘은 어디로 닿았습니까? 진정성으로 아까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탑픽으로 아까 네오토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현대차의 어떤 상승에 가장 민감도 측면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을 오늘 한발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현대공업은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는 아니고요. 사명이 현대공업인데 매출 비중만 보면 마치 현대차 계열사처럼 거의 100% 가깝게 현대차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현대차 또 그리고 기아차, 뭐 제너시스 라인업에 이 내장 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돼요. 헤드레스트, 또 암레스트, 시트레스트 같은 경우를 자동차를 내장재를 현대차 그룹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현대차가 뭐 내연기관이 됐던 2차 전지 그 전기차가 됐던 아니면 또 수소차가 됐던 아니면 도시원공 모빌리티가 됐던 결국 이 자동차 내장재는 현대공업이 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공업이 현대차 그룹 차원의 어떤 이제 매출 성장의 큰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내연기관 쪽에서 80% 이상의 매출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공업 또한 마찬가지로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제너시스 고가 라인업에도 좀 내장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현대차의 어떤 매출 성장을 이끌었던 게 또 제너시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고가 SUV 라인업에서 매출 성장을 도모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똑같은 내장재여도 제너시스에 공급하거나 또는 이제 고가 SUV 라인업에 공급하는 거는 마진이 3배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공업 또한 마찬가지로 앞으로 마진폭이 빠르게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내장재이다 보니까 뭐가 됐든 간에 다시 전기차 업황이 살아나도 현대공업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아이오닉5에도 280억 규모의 또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이오닉 6에 든지 앞으로 기아차에 새롭게 출시되는 전기차에도 현대공업의 부품들이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차와 이제 미래의 어떤 이제 먹거리 또 그리고 신성장 동력을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을 잇따라 좀 지분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뭐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뭐 분리막이라든지 전고체 전지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들에 잇따라 지금 지분 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현대차 R&D 투자 또 전기차에 현대차가 집중하고 있는데 현대공업도 발맞춰서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 최근에 하버드에서 10분 만에 완충이 가능한 전고체 전지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도 현대공업이 미국 현지에 있는 실리콘 응급제 기업에 투자했다는 이력이
있다는 게 부각이 되면서 현대공업이 장중에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공업은 현대차 그룹의 어떤 반등에 가장 큰 수혜주고요. 뭐 2020년도, 21년도에 현대차 그룹이 강력하게 반등이 나왔을 때도 현대공업이 막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폭발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계열사는 아니지만 거의 현대차의 어떤 방향과 똑같이 움직이는데 탄력도 면에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라는 점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랑 이제 목표가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매수가는 7,600원을 좀 매수가로 좀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8,500원으로 직전 고점 부근대를 일단 1차 목표가 개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6,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업력은 좋습니다. 고부가 네. 가치 쪽으로 제네시스에 대한 매출이 잡히고 있고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네. 제가 우려되는 건 수급이었어요. 맞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부재인데 이러한 우려감은 우리가 또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 기관의 수급은 부재인데 결국에 또 이제 어제 현대차, 기아차의 매출 성장이 나와줬고 올해도 결국에 이제 분기 실적이 꾸준하게 매출 우상향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기관은 다시 매수가 유입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자동차 업황 자체가 저는 올해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금리 인하 기조가 올해 상반기부터 이어지고 또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기도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다시 전기차까지도 다시 수요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현대차의 어떤 매출 성장은 더욱더 빠르게 진행되고 현대공업의 어떤 이제 내장재 부품들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공업의 지금 현재 위치도 충분히 주가 조정이 나와줬다. 이게 왜냐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벌어지고 나서 고점 대비 거의 지금 반토막 가까이 조정이 난 상태예요. 근데 그게 원자재,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로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 부품을 또 판매하는 기업들의 어떤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어떤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대유와 현대모비스 또 현대공업 이런 기업들이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도 안정을 찾고 있고요. 또 올해 미 대선을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필두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 국면에 진입한다고 했을 때는 원자재 가격은 더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부품 기업들의 마진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가격적인 위치도 좋고요. 또 현대차의 어떤 매출 성장과 국내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공업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지금 현 시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와 함께 실적은 같은 방향을 가져가지만 일단 현대 계열사는 아니다. 네, 현대공업이었습니다. 반격 시간 드릴게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이 부품주들에 대한 이제 좀 센티멘트는 별로 좋지 않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이제 김준호 매니저도 시인을 했잖아요. 네. 현대기아차가 지금 합산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었거든요. 이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을 토탈해 보면 26조에서 27조 원 정도 됩니다. 돈을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거는 벤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같이 이제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현대공업 분기 영업이익률을 따져보면 3%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부품은 화신도 마찬가지로 분기 영업이익률 따져보면 5%가 채 안 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부품주들이 좀 저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좀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또 문제 제기를 분명히 좀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제 주가는 부품주들이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화신이나 뭐 현대공업 뭐 이런 종목들이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실적적인 측면에서 이제 포커스를 좀 두고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현대차나 기아가 오히려 또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현대공업 아니다, 화신 아니다, 현대위 아니다, 부품보다는 그렇죠. 완성차다. 모두 까기. 그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완성차, 독보적인 지금 실적이 나온 거거든요. 올해도 제가 볼 땐 작년 못지않은 괜찮은 실적이 이제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나올 거라고 보고 도요타가 시가총액이 지금 400조 원을 넘겼어요. 근데 현대기아차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다 합쳐봤자 시총이 80조가 안 돼요. 네네. 근데 지금 압도적인 이제 실적, 뭐 글로벌 완성차 회사들, 폭스바겐, 미국의 이제 GM, 포드, 스텔란티스, 일본의 도요타 다 합쳐봐도 현대기아차만큼 알짜 이렇게 수익을 잘 내는 기업이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차나 기아 같은 기업들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정말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동력. 아까 김준호 매니저님이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사업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거든요. 맞아요. 내연기관차, 지금 유럽에서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한다 그랬는데 이제 구구 보수들이 그걸 다시 뒤집어 엎으려고 해요. 내연기관차 다시 팔자.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연기관차도 계속 팔아야 되고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게 또 하이브리드.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전기차 시장의 어떤 성장까지 지금 같이 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너무 잘 만들어 놨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게 고질적인 어떤 K 디스카운트 때문에 너무 지금 저평가받고 있는 상태여서
사실 저는 어제도 무료 방송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나 기아 같은 종목이 우리 손주들한테 아들, 딸, 자녀분들한테 좀 물려줄 만한 정말 기업으로 가치죠. 낙점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좀 재미없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현대기아차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심장 괜찮으신가요? 따가워요. 좀 따가워요. 따끔하죠? 네, 네. 하지만 또 근데 저도 그런 부분은 알고 있다. 다만 근데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가면은 또 국내가 또 이제 현대공업도 가볍게 움직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함께 또- 단기적인 어떤 이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낙폭 과대에 네. 따른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호흡이 조금 차이가 있었다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님이요, 현대공업, 현대 아니고 이름만 닮은 거라고 네, 맞아요. 마치 김영민 매니저님이 이강인 선수가 아니고 닮은 것처럼 네. 같은 맥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 계열사 네. 아닙니다. 현대공업이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 기업이었고요. 나무가는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 기업이었습니다. 오늘도 개장 전략 도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